시의 표현법인 비유, 변화, 강조,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표현 방법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사법입니다.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 원관념을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페이지에 제시하는 것들이 다 비유인데 이게 비유야, 비유법이야, 변화법이야, 강조법이야 그것까지 몰라도 어떤 표현법인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직유법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마치 뭐뭐처럼, 듯이, 인양, 뭐뭐 같다를 사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 예를 들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원관념은 나그네. 보조관념은 달. 구름에 달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유자적 이동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직유법입니다. 내 얼굴이 원관념, 사과, 보조관념. 은유법은 원관념 A를 보조관념 B에 A는 B이다 형태로 비유하는데 대표적으로 내 마음은 호수. 내 친구는 호랑이야. 그러면 은유법이지만 내 친구는 호랑이 같아. 그러면 직유법입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되게 울다라는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잖아요. 그래서 풀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이란 말을 쓴 거고요.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할 때 비행기가 날개를 쥐고 있어 초가집이 엎드려 있어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화류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대유법은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거나 속성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와 백두라는 부분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나타낼 때 대유법,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유법에 해당합니다. 백의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 입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백의민족 그러면 흰옷 입은 민족, 우리 민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환유법의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어. 빵은 음식물 전체를 나타냅니다. 음식물의 일부인 빵을 가지고 빵 전체를 나타내는 것. 대유법인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유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유와 환유까지 많이 나누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대유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풍유법은 속담이나 격언, 짧은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관념은 숨어있고 보조관념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진다 라는 말을 통해서 고생한 사람 따로 있고 그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유, 은유, 의인, 화유, 대유, 풍유법은 비유법 안에 들어가는 표현법, 수사법. 그 외에 시의 표현법 한번 살펴봅니다. 강조법.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렬하게 드러내어 표현하는 방법인데 과장은 작게 축소하거나 크게 부풀려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흘린 눈물로 강을 이루었어.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한 그릇도 되지 않을 텐데 강을 이루었어. 과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복은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을 거듭 표현할 때 그날이 오면 2번 이상 반복할 때 반복법. 연세법은 말의 꼬리가 새로운 말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 원숭이 뭐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대표적인 연세법이고요. 이황의 시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끝난 걸 고인을 못 뵈도 새로운 말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녀던 길, 가던 길 앞에 있네. 녀던 길 앞에 있거든,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찌할꼬, 아니 가고 어찌 하겠는가. 학문수양에 몰두하겠다는 시조입니다. 영탄법, 슬픔이나 기쁨, 감동 등의 벅찬 감동 등을 표현하는데요. 되게 감탄사를 붙일 수 있는 말들. 아, 누구런가. 아, 영탄법입니다.
열거는 사물을 나열할 때 사과, 배, 복숭아 3개 이상은 최소한 나열해야 열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층은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청주시, 나아가 충청북도, 나아가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점층. 거꾸로 대한민국, 그 속에 충청북도, 그 속에 청주시, 그 속에 오창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키면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대조법은 상반되는 어구나 대상을 드러내는 방법.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되게 반대되는 거. 차이가 나는 것 드러낼 때 대조라는 말을 쓰는데 과장, 반복, 연세, 영탄, 열거, 점층, 대조법 모두 강조법에 들어갑니다. 시의 표현 방법으로 변화법은 다양한 변화를 주어서 인상 깊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도치법은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할 때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우리말은 흔히 서술어가 맨 뒤에 옵니다. 이거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을 목적어를 뒤로 뺐습니다.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인용법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다. 속담을 끌어왔습니다. 간접 인용입니다. 지금은 큰 따옴표 없이 끌어왔으니까. 대구법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춰 늘어놓는 방법.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뭐는 뭐뭐서 뭐뭐를 뭐뭐하고 문장에 짜임이 흡사하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서리법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짐짓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법. 평서형으로 표현할 걸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 답은 독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물었지만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답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사랑을 안다. 그 소리를 이렇게 변화를 준 것입니다. 도노법은 부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주의를 환기하는 방법으로 버사, 해바라기 앞에 서라, 버사, 부름을 나타낼 때 도노법이란 말 씁니다. 생략은 말줄임표 들어간 간략하게 줄일 때 하기 그리고 이제 뒤에 말을 생략하였습니다. 반어법은 우리 작년에 배웠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할 때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아주 많이 슬퍼하는데 여기선 거꾸로 눈물 안 흘릴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리창 깼을 때 선생님이 어우 잘했어 라고 한다면 반어법입니다. 역설법은 말 자체의 모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 자체에 모순이 있지만 잘 살펴보면 진실을 드러내는 수사법. 찬란한 슬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에 나오는 19의 일부입니다. 찬란한 건 모란이 피기 때문에 찬란하지만 슬픈 이유는 모란은 피었다. 보름도 안 되어서 금방 집니다. 그래서 슬프다 라고 해서 찬란한 슬픔 표현하였습니다. 시의 표현 방법 상징. 원관념은 감추고 구체적인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원형 상징은 문화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체험이 축적되어서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물, 불, 뭐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내는 상징으로 물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 또는 이별 또는 엄마의 양수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 생성 이런 상징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관습적 상징은 문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관습적으로 보편화된 상징. 비둘기 그러면 평화, 십자가 그러면 약간 교회를 상징한다고 봐도 되고 개인적 상징은 시인이 새롭게 만들어낸 상징을 말합니다. 김춘수의 꽃의 경우에는 꽃은 의미 있는 존재, 개인이 만들어낸 상징.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의미를 찾기 힘든 건 개인적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 속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